나이 들면서 생기는 문제는 노화뿐만이 아니고 노쇠가 더 큰 문제입니다. 노화는 단지 늙어가는 거지만 노쇠는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직 결론을 못 낸 게 소식이 노화를 늦추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헌데 장수에 도움이 될까?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소식은 노화를 늦추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장수의 연관성은 약합니다. 아직은. 그것은 노쇠 때문입니다. 소식은 노쇠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노년기에는 가뜩이나 영양이 부족하고 저절로 근육이 손실되고 뼈도 손실되는데 여기에 소식은 오히려 노쇠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막연히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먹는 것은 제대로 먹고 대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노쇠 방지에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노년에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과 노인성 난청은 단백질이 부족하고 빠져나가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식과 단식 좋다고들 얘기하지만 젊은 시절에 중년까지는 영양소의 과다 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되지만 고령자는 적절한 영양소, 특히 단백질 공급 없이는 근력 유지가 힘듭니다. 노년기의 절제는 노쇠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제대로 먹고 대신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노년기 운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신경 쓸 것은 체중 자체보다는 체지방과 체성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체지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체성분이란 몸무게를 이루는 3대 성분이 있습니다. 체수분, 근육, 체지방 이 세 개입니다. 그 중에서 노년이 되면은 근육량과 수분이 줄고 체지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체성분, 체지방, 근육량, 체수분 3대 체성분을 균형을 잡는 것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고 수분도 보충해야 되고 체지방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 유지와 영양 보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체중을 키로에서 65kg 줄였다는 것은 큰 이슈가 안 됩니다. 체성분의 구성 성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근력 운동이 식단과 함께 노년기에는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 하루에 20-30분 주 3-5회 꾸준히, 운동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푸시업, 스쿼트, 플랭크. 플랭크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거꾸로 누워서 팔꿈치로 온몸 지탱하기 1분 이상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여튼 2-3분 하면은 이 코어 근육과 복근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걸 버틸 수 있는 힘. 그것만 해도 넘어지는 걸, 낙상을 월등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아령이나 덤벨을 하는 것. 하루에 20-30분 주 3-5회. 이것만 해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움직임, 계단 오르기, 앉지 말고 서기, 이런 것들이 근육을 자극합니다. 제가 만든 슬로건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위한 슬로건. 적절히 먹되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어떻게든 잘 움직이자. 이 단백질은 제가 책에서 언급한 슈퍼에이저 중에 아일랜드의 모건 씨라고 있습니다. 모건 씨가 실내 조정 경기 선수인데 이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이 또 그 사람의 건강 장수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단백질을 강조하는 이유가 노년의 노쇠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체중보다는 체력, 체성분의 균형, 그리고 다시 또 막연한 영양 칼로리보다는 단백질 보충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제는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 섭취해도 사망 위험을 줄인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돈 낭비하지 마시라고까지 충고합니다. 대신에 이 부족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은 필수 영양소로서 식단에서 섭취하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푸드 시너지라는 개념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생물학에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다. 세포의 합이 조직이 아니고, 조직의 단순한 합이 장기가 아니고, 장기의 단순한 합이 생명체가 아닙니다.
식품도 살아생전에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영양소의 단순한 합이 식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식품을 놓고 그 성분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분석하고 접근하는 연구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도마도는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춘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그런 연구 결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마도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암을 낮추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냥 대중들의 여러분 리코페닌이 많이 들어있는 도마토를 드시면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으니 앞으로 도마토를 많이 드세요 라는 걸로 끝나지 않죠. 리코페닌을 만든 보충제나 신약 등 부가가치 있는 연구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마토를 많이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 이런 얘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마토는 특허를 낼 수 없는 그냥 자연식품입니다. 그런데 도마토의 특정 성분 리코페닌을 추출하여 이것을 제품화시키면 그건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식품회사, 제약회사, 건강학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특허에 있습니다. 그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리코페닌 성분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화합을 해서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매일 한 알씩 먹으면 도마도 먹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을까? 그건 퀘스천입니다. 혹시 이 리코펜이 든 도마토 내에 다른 많은 성분들과 함께 결합을 해서 우리가 먹을 때는 몸에 좋지만 단독으로 성분만을 빼서 인공적으로 만든 순수 리코페닌이 혹시나 나쁜 효과는 없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 식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보충제로 만들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환상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갈라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닭이 없이는 황금알도 없습니다. 리코페닌이 든 도마도가 없이는 리코페닌도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례 2개 들겠습니다. 유명한 간장약이 있습니다. 우루사라고 있는데 그 우루사의 캐치프레이즈는 웅담 성분의 간장약입니다. 이 우루사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우리 수천 년 전부터 웅담은 굉장히 명약이다, 보약이고 몸에 좋다. 곰의 쓸개에 있는 무슨 성분이 사람과 다른 동물들의 쓸개에 있는 어떤 성분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차이가 났습니다. 우르소 데석시콜릭 에이시드라는 UDCA라는 성분이 웅담에는 들어있었고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아, 됐다. 이 UDCA를 우리가 추출하자. 그렇다고 곰을 잡아가지고 매일 뽑을 수는 없고 UDCA를 인공 합성을 하자. 그래서 성공한 것이 우르사입니다. 그래서 우르사는 캐치프레이즈 웅담 성분의 간장약입니다. 약국에서 팔리는 단일 품목 중에 랭킹 5위 내에 들 겁니다. 그만큼 히트친 작품이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천연 웅담과 인공 합성 웅담 성분과는 차이가 엄청나겠죠.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 도정되기 전에 쌀을 먹이다가 잘 도정된 쌀을 닭에게 먹였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부터 닭이 기운이 없고 비실비실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정되기 전의 쌀과 도정된 쌀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거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미의 쌀 눈에는 있고 도정된 쌀은 쌀 눈이 없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현미의 쌀 눈에 있는 특정 성분, 이것을 비타민으로 명명을 해서 대대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비타민의 발생이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알약을 먹는 것과 현미를 그대로 쌀눈과 함께 먹는 것, 천연의 쌀눈이 더 낫겠죠. 비타민과 건강 보조 식품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환상은 버리자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 영양이 넉넉한 사람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근데 노약자나 어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특정 성분의 보조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별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합의 신비입니다. 하나하나 성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결합의 신비는
우리 인체에도 있습니다. 산소, 탄소, 질소, 구리, 망간 다 해가지고 자연계에 있는 물질 원소는 92개입니다. 조금 더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92개 중에 21개만이 인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1개의 물질 성분이 어떻게 인체를 만드느냐? 이것은 지금까지도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체의 신비입니다. 이게 결합의 신비라고 합니다. 단순한 물질 성분만이 21개 모아놨다고 해서 인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품도 특정 성분만 21개를 모아놨다고 해서 이것이 식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융합하고 결합해서 내는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인공 어떤 추출물보다 자연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